안녕하세요. 백산의 관상 백산입니다. 오늘 제가 팔자가 사나운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사람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진이 좀 흐린데 한번 이 사람이 상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상을 볼 때는 첫째 전체로 한번 싹 훑어보십시오. 전체를 보고 이 사람이 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기운이 어떤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하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썹을 한번 보십시오. 눈썹이 어떤가요? 사진이 좀 어둡지만 눈썹이 좀 탁하고 반듯하지가 않죠? 이 눈썹은 초목에 해당됩니다. 자연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이 인체 관상학은 자연에 빗대어서 많이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목은 반듯해야 되죠. 그리고 가저런하고 그리고 윤기가 흘러야 되죠. 눈썹이 초목입니다. 눈썹 역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썹이 탁하고 좀 난잡하죠. 눈썹은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를 보는 형제관입니다. 그리고 수명을 보는 보수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품이 이런 사람들의 성품은 반듯한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 봐보십시오. 눈이 어떤가요? 결코 좋은 눈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딱 보시면 알 것입니다. 눈은 또 자연에 비유하자면 태양과 태음입니다. 태음입니다. 이게 태양이고 이게 달이죠. 이게 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 빛이 나야 되고 반듯해야 되죠. 그리고 사독으로 따지면 하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눈은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가늘고 길면서 흑백이 분명하고 빛이 나야지 좋은 눈입니다. 그런데 길이도 짧고 모양이 틀리죠? 눈 자체가 좀 음산하죠? 이런 눈은 결코 좋은 눈이 아닙니다. 이런 눈은 상격의 눈이 아닌 것입니다. 하격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도 물론 이 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생긴 모습, 이것도 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행동까지도 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코 한번 볼까요? 코는 재백궁이죠. 재백궁입니다. 이 재백궁이라는 것은 재물을 관장한다고 해서 재백궁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려고 하면 첫째 이 재백궁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서 이 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죠. 눈에 좀 띕니다.
얼굴은 조화 균형입니다. 조화 균형이 맞아야지 반듯한 것입니다. 근데 코가 유독 크죠? 이게 바로 파격이랍니다. 격을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콧대가 휘었습니다. 콧대가 휘었어요. 이 콧대는 반듯해야 됩니다. 이 코는 산에 비유하죠. 코는 산에 비유합니다. 산. 왜 산에 비유하냐면 우리 얼굴에 오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마, 양광골, 턱, 이 코에 해당됩니다. 그게 5가지. 산처럼 솟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솟아 있죠. 이게 5군데가 서로 조화 균형에 맞게끔 이렇게 솟아 있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산은 요 콧대는 산 능선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반듯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휘었다 그러면 결코 좋은 능선이 아니죠. 이 코는 또 그리고 자기 자신에 해당됩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그래서 콧대는 좀 높아야 되고 휘면 안 되고 층이 이렇게 지면 안 됩니다. 반듯한 게 좋은 것입니다. 이 코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 역시 상격이 아니라 하격의 재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은 재앙의 근원이죠.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고 말이 나오는 2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락관이라고 합니다. 입은 반듯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은 좀 두툼하고 빛깔은 붉은색을 띠야지 좋은 입입니다. 입이 짧죠? 반듯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도 하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기운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운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의 느끼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게 첫인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사람이 탁한지 맑은지 왠지 쓸쓸해 보이는지 좀 위험이 있고 용맹해 보이는지 고독해 보이는지 좀 악해 보이는지 어딘가 좀 독특해 보인다든지 그게 관상서에는 관임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8가지 그 기운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결코 좋은 기운이 안 느껴지죠? 그래서 이 기운도 좋지가 못합니다. 이 5가지가 격에 떨어지는 그런 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실제 이분은 범죄자이십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삽니다.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나이가 좀 있는 어르신들은 그 말뜻을 이해하십니다. 지금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생김도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상은 마음에 따라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이죠.
그래서 이분의 팔자가 사나운 것입니다. 왜? 이분이 이런 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역시 수행에 힘써야 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작은 실수도 하고 물론 사람에 따라 큰 실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수 후에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수행을 하고 적선을 많이 한다고 하면 말년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겠죠. 오늘은 팔자가 사나운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나하고 상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관상궁합이라고 하죠. 궁합하면 이성 간의 그 궁합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 간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궁합, 친구와의 궁합.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 사람 때문에 벌어지고 발생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는 무인도에 가서 살아보십시오. 결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관상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주도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수행을 많이 하고 마음자리를 잘 쓰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